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죠. 일단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초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를 많이 했었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대응 방법이라던가 앞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지금 자리에서 보니까는 오히려 금융위기보다는 2000년도에 있었던 IT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당시 1999년도 코스닥 지수인데 99년 초만 하더라도 한 30 언저리 선에서 움직이던 코스피 지수가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한 1년 만에 2925.5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코스닥 지수예요. 한 1년 동안에 4배가 상승한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코스닥 지수가 2900까지 간 거. 이때 IT라던가 아니면 무슨 닷컴 IT랑 관련됐다고만 해서 상장만 하면 무조건 상한가 가고 1연상 2연상 3연상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IT 종목들에 매수를 하고 무조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이제 이랬던 시기였었어요. 그쵸? 예. 지금 코스닥 지수가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닷컴 버블 시기랑 비교했을 때 그 지수로 놓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속도만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2배가 한 달 반 만에 2배가 오른 거기 때문에 속도로만 본다고 하면은 닷컴 버블에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제가 왜 지금 현재 시장이 광기에 빠진 버블이라고 보느냐? 자, 우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중 대결이 점차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그다음 코로나가 다시 2차적으로 대확산이 일어날 것을 보안 당국자가 나서서 경고를 하고 있는 등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악재가 수만 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증시는 다 오르고 있죠. 이건 이제 오로지 뭐 연준 같은 이런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나오는 상승이다. 이건 돈의 힘이죠. 돈으로 다 때려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BR이 한 19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13배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각각 2000년도 IT 버블과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예요.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개월 선행 PBR 지수가 12.1배를 기록했는데 보통 11배를 넘어서면 고평가 구간으로 여겨지는데 이것마저도 넘어섰죠.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2개월 선행 PBR은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PER, 예, 죄송합니다. PER. 예.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실적 없이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당겨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뭐 IT 기술이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얼마를 벌게 될 거고 얼마를 벌게 될 거고 얼마를 벌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버블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 삼성전자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기다리던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시장 급등에 따라서 뒤늦게 매수 전환하는 분위기가 좀 생기면서 그동안 주가 상승과 조금 따로 놀고 있었던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97.25로 하락을 하고 있고, 닥터 쿠퍼,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리는 구리 선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지금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내가 비싼 가격에 샀다고 생각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누군가 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지수가 이제 막 이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좀 무섭긴 하지만 여기서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더 올라온 이 지점에서 다른 누군가가 내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이상에서 매수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상승의 꼭대기가 지금이 될지
아니면 2,500이 될지,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 얘기하듯이 3,000선을 갈지, 뭐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오를수록 가격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높은 가격에 매수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때가 꼭지가 되고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같이 시장의 한 방향으로 광기에 빠져서 움직일 때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고 또 기대하는 이상의 과매수 혹은 과매도가 나오기 마련이므로, 조정을 미리 예측을 하고 매매하시기보다는, 비록 내 생각과 시장이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광기에 어느 정도 편승을 해서 따라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조정에 대한 대비는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광기에 편승할 때는 언제라도 조정이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머리에 품고서는 매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조정이 언젠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선 매도 대응하시기보다는 매수 대응을 하시되 조정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혹시라도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다, 내가 만약에 도저히 무서워서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럴 땐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모든 시장의 모든 부분에서 참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내가 자신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으니까는 기다리셨다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에 들어가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지만은 지금은 이해보다는 수능에서 따라가는 게 더 맞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